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 펴시냐면 오늘 283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수업 전에는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말미에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예,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렸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이 있고요.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그 다음에 나오면 항상 같이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있었죠.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물론 이제 그건 좀 뒤에 해야 되겠구나.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얘네들 출제 비중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으로 들어와서 조세 총론에서 조세 의의를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아무 표정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영혼이 없는, 지금 몸만 영혼이 없는 표정에 지금. 자, 힘내시고. 그래서 우리 조세 의의에서 다른 건 다 교양이었고,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 요건 아시라고 그랬죠?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물납과 분할 납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은 자, 허용되는 세금들이 딱 법에 정해져 있죠? 예, 어떤 게 허용된다고 그랬냐면, 자, 지방세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 어떤 애만 허용돼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자, 지방세에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까? 네, 허용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허용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고기를 드시고,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아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고, 조세의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여러분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틀리든 뭐하든 일단 내질러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죠.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럴 때 그 간접세에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징수회잖아요. 그래서 내기 때문에, 자,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그렇고,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보통세, 목적세예요. 보통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세.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농, 찌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교농. 얘네들 목적세고 국세 중에서. 지방세에서는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어떤 거? 찌찌. 얘네들 어떤 겁니까?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였습니다. 다 같이 목적세 5가지 어떻게 한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얘들 5개 주요 세목은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까?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근데 이 독립한 세금들의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가세.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어떤 거요? 예?
대표적인 거 농어촌 특별세, 예, 부가세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대표적인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나온다. 조세 총론에서 그러면 뉘집자식이냐 이걸 떠올려보는데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냐? 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뉘집자식이냐? 저 어른들이 아름들이 나무 아래 그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젊은 애가 쌩 까고 그냥 지나갔는데 뒤통수에 대고서 저 감나무집 셋째 아들 싸가지 됐다 싶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나죠?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뉘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배웠어요. 제가 그 가급적이면 자리는 그 뭐 글씨 저기 보시려고 하는 건가 화면? 가급적이면은 여기 저 모여서 좀 앉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배워가지고 제가 그날 지난주에 첫 주에 누구는 알려주고 여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똑같이 알려줬는데 이제 한 주, 첫 주 딱 똑같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 주 딱 하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딴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무슨 뭐 복잡한 무슨 뭐가 동원됐어야지 뭐 그 저 머리가 차이 나지. 이거는 어떤 거 차이냐?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 지난주 수업이 끝나고 한 번도 세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오늘 그냥 정실씨 와가지고 그냥 그 와서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번 훑어보고 오늘 배울 거 한번 훑어보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중간에 떠올려 봤는지. 그래서 뭐 제 카페에 제 개인 카페 소개해드렸죠. 다음 카페. 그러면서 거기 학습자료실에서 보면 핵심 요약 정리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다운받아서 가입하고 또 풀어봤는지 보니까 여기 대답 안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요. 그것이 이런 것이 한 주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늦봄이 되고 여름이 초여름이 되면 어떤 사람은 합격을 예감하는데 올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합격하겠다 이런 합격을 예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이제 공부가 이제 뭐 되지도 않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차이가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디서 차이 난다?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지. 공부는 똑같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그 안고 가는데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복습을 해서 이거를 어린애들도 똑같아요. 어린 학생애들도 우리 그 뭐 초등이든 중딩이든 고딩이든 누구나 똑같이 학원 다니면서 똑같이 배워요. 근데 애들이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고 다시 한번 열어보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하시고 그냥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들으면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노원 저녁반 여기 연령층을 봤을 때는 보고 또 보고 젊은 애들보다 한 번 더 보고 노력을 해야 돼. 한 발 더 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하고 그랬다 왔다 갔다 하시면 실력이 안 늡니다, 여러분들. 자, 안 늘어요. 자, 고개를 드시고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개의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독립세입니다. 자, 이 5개 주요 세목은 공통적으로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종가세, 종량세예요. 종가세라고 했습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니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돼요? 정률세율이 적용돼요?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량세,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종량세. 종량세.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렇죠.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건수가 세 표준이니까 양이니까 종량세고 그 다음에 세율은 6,000원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세율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 정액세율이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 정률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목의 성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조세를 왜 분류하느냐,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이 세금들 공부할 때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어떤 성격의 세이다? 성격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는 밑반찬 스키다시요. 다 어떤 세금이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어를 익히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282페이지 조세 체계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제가 보라고 하는 것만 지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보다는 일단 넘기셔가지고 지방세 기본법상으로 용어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보면은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을 이완화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몰아서 다 이제 배우게 됩니다. 288페이지 지방세 총론이 나왔죠?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89페이지 지방세 분류 그래서 지방세 얘네들은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도세인지 특별시 광역시세인지 또 시군세인지 뭐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인지 구세인지 뭐 이런 것들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고개를 드시고요. 딱 3개만 알면 돼요. 오늘은. 자, 이번 순환까지는. 취득세 과세 주체는 지자체 장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득광도.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예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것만 알면 됩니다. 취득세 득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러진 않겠지 설마 이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교재 돼 있는 대로 전부 다 안 해도 되고 부동산 관련 7개 지방세 세목들의 과세 주체만 딱 알면 되는데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도와드립니다. 지금은 3개 지방세 세목만 알고 가면 되고 290페이지로 한 장 넘기시니까 290페이지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데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는데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알게 됩니다. 291페이지 자 291페이지 양가로 16번에 신고납부 양가로 19번 보통징수 그 다음에 20번 특별징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어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세금은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셔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뒤에 강론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요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지 뒤에 나중에 납세 절차 각 세목별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일단 지울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자, 그럼 징수 방법을 쭉 소개해 드리는데 설명을 잘 듣고 필기는 이따가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목 운동부터. 아이고, 참 좋습니다. 목 운동.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오늘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하고 오는데 그 몸이 여기 도착했는데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몸이 노네요. 근데 몸이 그냥 막 굉장히 찌뿌둥한 게 굉장히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오면서 여기 학원을 안 오고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잠깐 그 샤워하고 좀 사우나에서 왔더니 아직 땀이
땀이 아직도 막 땀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신없이 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 징수가 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먼저 그 전에 세금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손 다친 사람도 있네? 어떻게 하다 손? 에이, 이제 꽝! 이거예요? 예? 자, 유리창? 하여튼 손까지 다치고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오른손이네 또 더군다나? 아이고, 자, 하여튼 봅니다.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 한다고 그랬죠?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과표라는 거, 요거 과표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인데, 지난주에 배운 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이거 배운 거고. 자,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든 아니면 과세 주체가 결정하든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자, 세금 계산하는, 즉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로 산출세 구하는, 즉 세금 계산하는 세금들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예요. 국가나 지자체, 즉 세무공만이, 과세 주체만이 요 세금 계산하는, 과세금과 세액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요.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용어를 달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이 용어가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왜 틀리냐면, 자, 우리 지방세법 만드는 정부 입법은 누가 하냐면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행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만, 근데 어떤간에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행정자치부예요. 지방세법은. 근데 소득세 같은 것들은 또 기재부,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또 정부 입법을 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틀리다고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신고 납부 방법. 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과세 또는 정부 부과세 방법 이렇게.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 또
과세주체가 세금계산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 이렇게 징수할 때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기한, 기간의 끝.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 경우에 가산금이요 얼마 붙었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산세가요 얼마 붙었는데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막 혼동해서 사용해.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신고 납부를, 신고 의무 같은 것을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가산세와 가산금 적용되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26회 시험에서는, 자, 26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X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가산금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계속 위에를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계산에서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다시 2차적으로요.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를 결정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계산 안 했으니까 이제 국가나 자체에서 세무공무원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세금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고지서 달라오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다고 쳐요. 계산했다고 쳐요. 자, 그래서 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계산이 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요. 납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낸다?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냐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또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대표적으로요, 취득세. 자, 그 대표적으로 오늘 촬영은 여기 왔다 갔다 잘 해야 돼.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있죠? 이런 세금들 대표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이제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질 때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더 있지만 오늘 딱 3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고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가산세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징수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이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전 시험에 가산세 쭉 설명해 놓고 지문에 맨 마지막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O, X. X입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근데 봐보세요. 반대로 가산금의 이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금의 요 120만 원에다가 가산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자,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120만 원이 가산세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 거기서 120만 원 내라고 또 나왔는데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 붙잖아요. 그럴 때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그림 구조를 잘 보시고 또 여기 봅니다.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지방세에서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자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예요. 대표적으로. 아이고 여러분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거지 여러분이 매년 여러분 집 재산세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냈어요? 아니잖아.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또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같이 나란히 항상 나와 있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보통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참 재산세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도 재산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늦게 와가지고 지금 늦게 온 것만 해도 저기 하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벌써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예 보통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힘을 내고 저 졸릴 때는 졸음이 막 밀려온다 막 살살 아니면 거칠게 졸음이 밀려온다. 그럴 때는 일어나서 뒤에 서서 저 뒷자리에 서서 이렇게 공부해 서서 이렇게 서서 잠깐 졸음 깰 때까지. 자 그러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 졸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왔다가 또 영원히 졸음이 계속 멈추지 않고 밀려올 것 같지만 졸음이라는 건 또 순간이야 또 한순간 또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어떤 주부 수강생에게 안 해드렸나요? 이 공부하는데 이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쓰러워. 어떤 분이냐면 주부인데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는 주부인데요. 근데 공부를 합니다. 자, 이런 주부 수강생들이 저 직장 다니는 주부 수강생이 제가 굉장히 안쓰러워요. 항상 보면. 안쓰러운데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일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일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요 주부 분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애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막 준비시키고 뭐 하고 학교 보내야죠. 신랑 또 출근시켜야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씻고 밥 먹고 화장하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또 저 직장 끝나면 또 막 저녁반 있잖아요. 뭐 허둥지둥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반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인천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었어요. 꽤 시간이 지금 됐는데요. 그 수강생이 어떤 주부 수강생이 수업 시간마다 졸아요. 하여튼 됐다시 많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뻑하면 졸고 있어. 뻑하면 졸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하면서 막 깨워주고 옛날에는 꽝 하면서 깨워주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뿐이지 또 좀 있으면 졸고 있고 또 좀 있으면 졸고 자라 그래. 그런데 막 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부 수강생이 실합니다 지금. 이 주부 수강생이 어느 날 저한테 커피를 빼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이 허벅지가 다 멍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부 수강생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주부 수강생의 남편이 공부하는 거 굉장히 막 싸웠대요. 싸우기도 하고 막 말다툼하고 막 심했나 봐요. 왜냐면 보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 또 바로 학원 오죠? 그러면 또 공부하고 끝나고 가면 집 가면 11시, 12시 막 되잖아요.
그리고서 뭐 이제 뭐 뭐 설거지 같은 한다, 뭐 한다, 막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집안 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신랑이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주부가 샤워를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신랑이 딱 보니까 여기가 멍들어 있는 거예요, 허벅지가. 그래서 아니 왜 멍들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주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보내고 당신 보내고 막 나도 이렇게 하고서 갔다 오고 막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 오늘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네. 예, 근데 봄날 같은데 그 겨울에 있죠? 1월 달인가 왔는데 그 겨울에 바깥에는 춥잖아요. 그런데 안에 이제 밥 막 대충 막 허둥지둥 먹고서 그 강의실 안에 딱 앉으면 온풍기 막 돌아가잖아요. 알 수 없는 얘기들만 막 와서 막 하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저희들 중개사 강의하는 강의진들이, 교수님들이 남자잖아요. 남자 6명이 계속 매일 바꿔서 오는 거는 한 가지 위안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한 남자 6일 동안 계속 보세요. 지겹지. 근데 그냥 매일 바꿔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저처럼 또 나비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옷 두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위안은 되는데, 잠깐 위안은 되지만 조금 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얘기만 해야 되죠. 예? 그러면서 막 그 알 수 없는 얘기만 했는데다가 온풍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졸려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꾸었고 계속 졸았나 봐요. 그래서 이 수강생이요, 맨날 졸다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니 뭐 진짜 뭐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강생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싫어요.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은 거예요. 수강생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졸릴 때마다 여기 막 꼬집고 그러니까 뭐 아프잖아요. 이 또 반대쪽도 또 막 꼬집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진짜로요 수업을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퍼렇게 멍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보고서 뭐냐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졸고 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 수업을 잘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허벅지를 졸 때마다 꼬집으면서 내가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래서 멍들었다. 그랬더니 신랑이, 그 집 신랑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신랑이, 그래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면 그래 내가 하여튼 좀이라도 내가 이렇게 집 와서 이제 좀 뭐 설거지를 해놓는다거나 좀 도와줄 테니까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부 수강생이 그 해에 뭐 최종은 못했었어요.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해가지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중개업 현업에 이제 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하여튼 뭐 한 6년 전까지는 내가 한번 하는 거 지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떡하네. 하여튼 그런 주부 수강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지.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셨죠? 그래야지.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공부해야지.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 딱 두 가지.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신고 납부고 특정부동산분이 보통 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이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세,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 날라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세 또는 정부 부가가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근데 종부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문자 딱 보고요, 아이라 이런 고지서를 수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부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얘는 자, 원칙은 정부 부가세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도,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 부가가세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그렇긴 한데, 얘네들 혹시 여러분 증여세 내신 분이 계시고 상속세 혹시 내신 분이 계실려나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도록 돼 있어요.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 세금 계산은 누가 하냐면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그냥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세, 우리 시험 포함에서 제외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냐면 종부세나 상속증여세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국세는. 그래서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주세, 증권거래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 하냐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빼놓고 되게 나머지 웬만하면 다 뭐 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요. X입니다.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보고 있으면서도 맞습니다. 재산세는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지.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여러분이 종부세하고 헷갈려가지고 찢어버린 다음에 내가 우리 집 재산세 계산한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이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얘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되시면요 재산세 문제에서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 세금들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 구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이 그림을 구조를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납세무자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좀 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오늘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요거.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웬만하면 국세는 양도세라든가 등등등 국세는 웬만하면 신고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조상.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 방법, 부가가세 방식. 자, 특히 보통징수는 지자체 장이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안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 안내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자,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 정부부가세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16번 신고납부요.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분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튼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요. 그 다음에 19번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요. 특별징수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걸 잠깐 용어 설명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특별징수란 말이 있어요. 이쪽 보시면 우리가 특별징수란 말이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네,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네, 원천징수. 자, 그럴 때 여기 봅니다. 이건 어떤 징수 방법이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요 근소세, 근로소득세 요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이 근소세 요거 납세무자는 누구냐?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예? 근로자겠지, 근로자지. 근데 여러분이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월급 받을 때 보면, 월급 명세서 보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나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뭘 떼고 줘요?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여러분. 자,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주예요, 사업주. 자, 사업주. 예, 사업주가. 뭐 은행에 우리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때, 자,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이자 소득세.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도 강의하면 제가 마이크 잡으면 공짜로 절대로 마이크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일단 강의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데 애초에 세금 지급하면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다 세금 떼고 줍니다.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봅니다. 국세에 있어서 소득세 같은 국세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떼면서 있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함께 떼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세무세 냅니다. 자, 그럴 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요.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말뜻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번 291페이지 양가로 20번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양가로 23번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 한번 보시니까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이라든가 관계되는 법에 따라 산출한사에게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매출이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이요.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 가산금인데, 자, 요거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가산세에 관한 것도 좀 더 설명을 이따가 이제 드릴 거고요. 가산금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가산세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세요. 나는 생전요, 필기라는 건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요 징수 방법에 관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요거에 제 말씀드렸어요. 그 카페 다음 카페 제 카페 오시면 학습 자료실에 요거 이런 식으로 그림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이게 필기의 핵심 요약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요약 정리를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에? 아직도 보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회원가입도 안 하고 등록 신청도 안 하고,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좀 이따가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